안녕하세요. 더 밸류즈 정진호 소장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경영자에게 꼭 필요한 가치관 경영이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 중에 99%는 중소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88%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988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요, 요즘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에 많이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청년 세대들은 구직난에 허덕이는데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급여가 적긴 적습니다. 대기업의 63%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중소기업은 우리가 급여를 올릴 수도 없는 건데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럴까? 이렇게 봅니다. 우리 직원들 회사에 입사했을 때 내가 얼마 정도의 급여를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이 회사를 다니다가 다녀보니까 급여가 너무 적네, 못 다니겠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세 가지 점인데요. 첫 번째, 조직 문화가 너무 나빠요. 아직도 군대식 상명하복의 문화라든가 여성을 비하하는 문화, 그다음에 장유유서의 이런 문화, 쉽게 얘기하면 꼰대 문화가 그대로 자리 잡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거 좀 견디기 어렵죠. 그 다음에는요, 우리나라가 3만 불 이상 되는 선진국,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20년, 30년 전에 열악한 근무 환경, 그리고 직원들에게 식대조차도 급여에 포함시켜버리는 열악한 복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견디기가 어려운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저는 뽑으라면 허약한 리더십을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조직에 오면 자기보다 나이가 10살, 20살 이렇게 많은 부장님, 상무님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이분들하고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먼저 배울 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텐데요. 와보면 이분들은 오로지 사장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후배 직원들, 부하 직원들에 대해서 업무 역량을 높여주고 그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 경험을 쌓아주고 하는 이런 리더십들을 발휘를 못해요. 결국은 이런 요소들 때문에 회사에 와서 급여도 적지만 도저히 내가 여기서 성장하기는 어렵겠다라고 하면서 퇴사하는 사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부분의 급여는요, 우리가 단기에 매월 고정급을 올린다는 것은 부담이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조직 문화를 좋게 만들고 그리고 복지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일하는 환경을 좋게 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리더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생각보다 큰 돈이 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이 조직에 정착하는 데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요소들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 나올 겁니다. 어딜까요? 여기는 그 통영에서 한 40분 정도 더 들어가면 있는 죽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아마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제도전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힐링 캠프를 하는 곳이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2014년도부터요, 5년 동안 1년에 4번 정도씩 여기를 재능기부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실패해서 실의에 빠져 있는 300여 명 정도 되는 실패한 경영자들을 만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제가 연구하고 전파하고 있는 가치관 경영이라는 주제를 함께 공유하고 했어요. 제가 이분들하고의 경험을 한번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사장님들하고 만나서 그분들에게 질문을 좀 드렸어요. 사장님, 왜 실패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고객사에서 돈을 지급을 안 해줬다든가 기술을 빼앗겼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 얘기가 있는데요.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이 없어서 결국은 돈이 없으니까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했어요. 돈이라는 거는 결과이고 실패를 한 본질적인 원인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과 깊이 있는 대화와 고민 속에서 나온 정말 제가 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첫 번째는요. 사명감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래도 기업을 창업했을 때는 내가 이런 회사를 만들고 이렇게 경영해야지 하는 사명감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런 부분들은 생각조차도 안 하게 되더라. 그 다음에 그래도 우리가 경영을 했을 때는 내가 이 회사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큰 목표, 비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경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목표 자체가 사라졌더라. 사명감도 없고 이루고 싶은 목표도 없고 오로지 돈을 벌고 그것도 많이 벌지도 못하고 급여 날이 되면 직원들 급여 주기 바쁘고 그러면서 어느 날 가면서 결국은 회사가 문을 닫게 됐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명감, 비전.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가치관 경영이라는 주제를 같이 공유하고 했던 사진을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 첫 번째 토론을 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주제는 이거예요. 경영자로서 직원들에게 어떤 후회나 아쉬움이 있습니까? 이 주제를 이렇게 첫 토론 주제로 줍니다. 경험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그리고 그분들이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능력도 다른 공통점이라고는 회사를 경영하다 실패했다는 게 공통점인 이분들이요. 직원들에게 갖는 후회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이 내용들은 한번 내용을 보시면 되겠지만요. 칭찬이 인색했다. 칭찬은커녕 구중만 한 것 같다. 보통의 창업 경영자는요. 거의 365일 일 고민만 합니다. 24시간 일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몰입돼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역량들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부족한 게 많이 보이거든요. 칭찬은커녕 꾸중만 했다. 두 번째, 겉과 속이 다르게 직원들을 대했다. 우리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요즘은 좀 웬만하면 안 쓰면 좋겠습니다만 말로는 가족이라고 말하면서 실적만 챙긴 거. 직원 가족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경영이 어려우면 급여를 줄이고 직원들을 내보내는데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직원들 자체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급여를 주니까 너네들은 일하면 돼. 일하고 급여 주고 기브 앤 테이크.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직원들은 소중한데. 근데 이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직원들을요. 건성건성 대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해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말을 못한 거. 이런 거 후회되더라는 겁니다. 소통이 부족했다. 제일 대표적인 얘기는요. 소통하는 시간 자체가 적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일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다. 직원들이 일을 잘 못해요. 그러면 이 직원들은 문제가 있는 애들이야. 부족해. 라고 하면서 닥달하다가 내가 다 했다는 겁니다. 365일 24시간 내내 일하는 거죠. 직원들 사기 충전을 시켜줘야 되는데 내가 해준 게 별로 없더라. 좀 더 잘해줄 걸. 그리고 내가 게을렀다. 어떤 면에서는 경영자로서 내가 꼭 챙겨야 되는데 이런 것도 직원들에게 맡기더라. 직원들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교육을 시키고 그들의 성장을 도와야 되는데 한 게 없더라. 끝으로 비전을 주지 못했다. 하루하루 쳐나가는 거에 급급했더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치관 경영 주제를 얘기를 했어요. 이분들에게 얘기한 건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기술, 돈, 거래처 이런 것들이 없어서 회사를 망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마지막에는
내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았던 거 아니냐. 결국은 직원들의 생각을 모으고 직원들과 하나로 단합하지 못하면 기업은 또 나중에 돈을 얻어서 재기하더라도 또 똑같은 결과를 맞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미리 가치관 경영을 알았다면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요. 이제 재기를 준비하는데 내가 만에 또 가치관 경영이라는 걸 모르고 경영을 했다면 또 실패했을 수도 있겠다. 지금이라도 알아서 참 다행이다 라고 얘기하는 주제가 바로 가치관 경영입니다. 저는 이제 기업 경영을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그 육상 경기로 비교하면 어떤 경기라고 얘기할까요? 100m 달리기는 아니겠죠. 뭐 400m 계주도 비슷하긴 한데 너무 짧죠. 예를 들어서 뭐 5000m 달리기, 이것 또한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린 기업 경영을 마라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길다는 거죠. 저는 기업이 가진 가치관은 경영의 출발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치관이 없이 경영을 하면요, 한마디로 마라톤 선상에 섰는데 총성이 울리기도 전에 뛰어나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총성이 울리기도 전에 뛰었으니 완주를 해도 의미가 없고 1등을 해도 의미가 없겠죠. 물론 완주도 못하고 1등도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달리기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바로 가치관은요, 우리가 마라톤 선상에 서서 총성이 울릴 때 출발하는 게 바로 저는 가치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굿 투 그레이트,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이런 책이 있었죠. 바로 현존하는 최고의 경영학자 짐 콜린스가 이제 쓴 책입니다.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 그리고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바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고요. 전 세계의 경영자 그리고 현재의 기업들의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 책들입니다. 이 두 권의 책은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위대한 기업은 무엇이 다를까? 그들에게는 위대한 목적이 있더라. 미션입니다. 그리고 큰 꿈을 가지고 있더라.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일하는 원칙과 기준이 있고 그것들을 잘 지키더라.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션, 비전, 핵심 가치라고 하는 이 가치관을 통해서 위대한 기업이 됐던 기업을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해서 소개했던 책이거든요. 저는 이 책이 가진 굉장히 위대함과 함께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라고 하는 것들이 빠져 있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바로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과 같이 제가 공저자로 참여해서 쓴 책이 바로 가치관 경영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2013년도에 이제 이 책의 증보판을 냈고요.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이걸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앞에 소개했던 미션이나 비전이나 핵심 가치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내재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고요. 그 옆에 있는 가치관으로 경영하라, 이 책은 우리 기업들이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걸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그 기술했던 두 권의 책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온라인 상에서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하는 내용들은 이런 이 책의 내용과 그리고 이것을 구현한 사례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회사는, 그리고 뭐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라면 사장님들은, CEO는 직원들에게 이 세 가지는 대답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 우리 회사는 왜 다닐 만한 가치가 있는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다음, 우리 회사는 다른 회사에 비해서 어떤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있어야 되는 거죠. 뭡니까? 세 번째, 내가 직원으로서 열심히 일하면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지 못한다면 저는 경영자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거다. 그 답을 주는 게 바로 가치관, 그리고 가치관으로 경영하는 것을 가치관 경영이라고 합니다.